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3월 19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82,000달러 마이너스 2%, 이더리움 1,900달러, 리플 솔라나 에이다 전체 코인 마이너스고요. 3월 20일 FOMC 직전에 마이너스인데 금리 동결 확실해 보이고 연준이 미국 경제 강하다 희망 정도 말하는 것 외에는 코인 시장 단기 호재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FOMC까지 이런 큰 이벤트 하락 올 거 다들 알고 있는데 서서히 빠지는 것은 오히려 반등 올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거기에 이번 FOMC에서는 20명 연준위원들 점도표와 경제 전망도 같이 발표되는 날이라서 이렇게 하락 오는 것은 정상적인 패턴입니다. 트럼프가 러시아 푸틴하고 새벽 동안 1시간 반 통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기대감이 있지만 나스닥이 전고점 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호재는 못 만들고 있고요. 나스닥이 전고점 돌파하고 나면 비트코인도 10만 달러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희망 가져볼 만한 것은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 없이 8만 달러는 잘 버틴다는 거고요. 작년 블레로 ETF 상장되고 천문학적인 나스닥 자금이 코인으로 쉽게 들어오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상장된 지 1년 2개월짜리 신생 자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70 이런 폭락까지는 예상이 안 되고요. 블렐러 아크인베스트 같은 글로벌 1티어 투자 회사들이 비트코인 ETF 상장하고 투자하는 것은 그만큼 비트코인이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블렐러 비트코인 ETF IBIT 보면 마이너스 19%로 고점 대비 하락을 했고요. 상장 이후 가장 많이 하락 온 걸로 작년 비트코인 49,000달러 조정에도 마이너스 20% 이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1등 자산 운용사인 블렐락 CEO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은 새로운 자산 클래스고 제2의 금골드라고 했는데 정말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이 비트코인이라면 현재 마이너스 30%에서 더 빠지면 안 되고요. 블렐락 골드 ETF 2005년 나스닥 상장 이후 줄곧 상승만 하다가 2008년 금융위기 나서 마이너스 30% 하락이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하락이 있었지만 한두 달 정도짜리 하락이었고 이후에는 전고점 쉽게 회복을 했었고요. 그렇게 상승만 줄곧 하다가 8년째 마이너스 50% 대폭락 오기까지 2008년 마이너스 30% 여기 구간이 가장 큰 하락이었습니다. 2005년 골드 ETF 상장시킬 때도 블렐러 글로벌 1등 자산 운용사였고 레리 핑크 당시 50대로 활동력이 가장 좋을 때였죠. 비트코인이 3월까지는 마이너스라도 4월부터는 본격 반등을 해줘야지 레리 핑크 말한 대로 제2의 금골드로 부자들이 비트코인 더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05년 12월 여기처럼 상승 잘하다가 조정 오는 구간처럼 두 달 정도만 하락한 다음 본격 4월 5월 계단식 상승을 해줘야 되죠. 하지만 최근 시장에는 2월 바이비트 해킹 사태 나온 다음 아직까지 해킹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공포심리가 팽배합니다. 최근 뉴스로 많이 나오는 것이 북한이 바이비트 해킹하고 글로벌 3위 비트코인 보유국으로 등극했다. 이더리움도 수조 이미 다 현금화했다. 코인의 취약성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게 되었고요. 글로벌 1위 미국이 19만 개 비트코인 가장 많이 들고 있고 영국은 6만 개, 3위가 북한 1만 3천 개입니다. 영국의 6만 개 비트코인은 영국이 구매한 게 아니라 중국인을 자금 세탁하려는 것을 계좌 동결을 했고요. 코인 현재로서 가장 큰 리스크는 해킹입니다. 코인이 금융과 기술, 테크가 결합된 상품인데 블록체인 기술보다는 월가 금융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여 왔고요. 하지만 미국 금융인들도 모르는 분야, 불확실성의 공포를 느끼는 분야가 해킹 같은 기술적인 부분이죠. 거기에 코인 회사들 고금리에 못 버티고 파산나거나 중국, 러시아, 북한같이 정보 공유 제대로 안 되는 미지의 공산국가에서 계속해서 발생되는 이슈로 공포감을 느낍니다. 한국, 미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공포가 가장 큰데 경쟁 국가이기도 하고 가짜뉴스 무한정 생산해도 한국, 미국인이 팩트체크를 쉽게 할 수는 없고요. 중국 공포는 이전보다는 덜하다 하지만 해킹이라는 새로운 이슈는 2004년 마운트 곡수 다음으로 시장에 새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해킹보다는 나스닥 금리나 트럼프의 영향을 좀 더 받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거래소가 또다시 해킹 나올 수 있냐? 글로벌 거래소 거래량 규모를 보면 1등이 바이낸스, 2등 OK거래소, 3등 게이트, 코인베이스, 업비트, 바이비트 순서입니다. 2014년 아무리 코인 시장 규모가 작았어도 1등이었던 마운트곡스가 해킹되고 파산되니까 시장 충격이 커졌던 거고요. 바이비트도 글로벌 거래소 10위 안에 드는 대형 거래소로 한국 업비트와 거래 규모도 비슷합니다. 업비트는 선물 거래 없어서 수익이 바이비트
바이비트보다는 적겠지만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봐서는 바이비트가 업비트보다 먼저 삭제될 확률이 상당히 크죠. 작년에 창펑차워 미국 소환 이후 바이낸스, OK, 바이비트 등 중국계 거래소 영향력이 작아졌다지만 여전히 글로벌 거래소 10위 안에 중국계 거래소가 6개 이상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있는 거래량을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나스닥 ETF로 장기적으로 가져오려고 미국 세력들 궁극적으로 목표를 두고 있죠. 그렇게 되면 상위권 중국 거래소 흔들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잘 모르는 여기 있는 거래소 중에 파산 나올 거래소는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21년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등 수수료 챙겨주던 코인들이 나스닥 ETF 상장된 다음 여기는 거래소 수익은 점차 줄어들고요. 특히나 바이낸스는 창펑자우 수감되고 벌금 5조 맞은 이후 OK 거래소와 거래량이 비슷해지고 있는 수준입니다. 결국에는 거래량 줄어들고 파산설 나오며 거래소 운영자들도 투자자들 코인을 먹튀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운영할지 갈림길에 놓이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 코인베이스가 업비트보다 거래량은 작아졌지만 이제는 4위까지 거래량 상승해 있는 모습입니다. 업비트도 글로벌 거래소 거래량 10위권 박이 일반적이었지만 업비트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 거래소 거래량 하락했기 때문에 업비트도 상위권에 거래량이 랭킹되어 있고요. 업비트 이렇게 거래소 순위 올라간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 비중도 크다는 걸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열려있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1년 코로나 버블장 때 업비트가 바이낸스역 거래량 2위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었고요. 이더리움 클래시 20만원, 비트코인 캐시 100만원 가던 시절로 코인 이름만 이쁘면 시장가로 무지성 매수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은 앞으로 한 번은 더 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한국에서도 700만, 800만 개 코인 계좌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다수 투자자들 코인이 변동성 크다, 손실 날까 두렵고 잘 모른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럴수록 급격히 가격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포모 심리를 강하게 느끼면서 고점에 사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우리 주변에 은행 다니고 변호사, 세무사 등 고학력, 고스펙, 고소득자들이 코인 투자하는지 물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0명 중에 8명은 코인 투자 안 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코인 아니면 부동산으로 투자 상품이 다양하지 않고요. 현재 코인 투자 안 한다는 것은 앞으로 코인 투자를 새롭게 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 고점에서 사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새벽 동안 살아있는 인간 지표인 마이클 셀러 비트코인 130개 82,000달러 평단에 구매했다 소식이 났고요. 확실히 작년 11월 88,000달러, 87,000달러에서 51,000개, 55,000개, 12월 15,000개 이렇게 매수하던 거에 비해서는 힘이 빠졌는데 마이클 셀러 이렇게 하락 오고 130개 소극적으로 매수할 때는 코인 시장 오히려 반등 오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슬슬 저점에 다가간다는 거고 마이클 셀러가 확실히 코인 매수 안 하고 관망만 하는 타이밍이 코인 시장 바닥이다 확인할 수가 있죠. 마이클 셀러 살아있는 인간 지표로 2021년부터 구매한 다음 가격이 추가 상승하기보다는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비트코인 블렐러 ETF 상장 이후 3월하고 9월 12,000개, 18,000개, 6만 달러 선에서 구매했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 10만 달러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2021년, 22년처럼 코인 변동성도 ETF 상장으로 작아졌기 때문에 마이클 셀러 82,000달러 130개 이번 추가가 시간은 걸리겠지만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새벽 동안 엔비디아 이벤트 있었고 CEO 젠스랑 나와서 블렐러 울트라와 자율주행차 반도체 섹터도 진출한다 이야기 나왔지만 엔비디아 주가는 마이너스 3% 내렸고요. 테슬라도 마이너스 5% 내리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까지 모두 다 하락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푸틴하고 전화해가지고 우크라이나 휴전을 이끌어냈지만 러시아는 100% 휴전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와 인프라 여기 파트만 공격 안 하겠다 이야기를 했고요. 부분적인 휴전으로 트럼프 체면만 살려주는 거다. 트럼프 당선된 다음 한 달 안에 종전시킬 거다 했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진전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트럼프는 관세 전쟁으로 미국 인플레이션율 재차 상승할 것으로 보니까 피치 신용평가 회사에서는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2.1%에서 1.7%로 하향을 했습니다. 때문에 나스닥 전체적으로 하락 오는 거고 신형 반도체 발표에도 시장에 큰 호재로는 못 작용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 나스닥이 관세 전쟁 여파로 주춤한 상황이고 금리 동결도 5월까지 지속될 거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염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나스닥 차트를 보면 마이너스 14% 하락에 최근 트럼프가 러우 전쟁 종전 호재를 만들어 놓는데도 당장에 안 될 거 알기 때문에 반등폭도 작은 상황이다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번 하락으로 나스닥 주봉상 120선 여기 라인 터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20%까지 나스닥 더 빠지는 건데 비트코인 8만 달러가 바닥이 아니라 7만 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는 이유가 되고요. 거기에 트럼프는 머지않아 시진핑 미국으로 올 것이다, 방미할 것이다, 중국 관세
관세도 서두를 거 필요 없다면서 중국 관세 부과로 물가 오르는 거 염두하면서 시장에 약간의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트럼프가 1월 취임 이후 중국에 10% 관세 부과한다 이야기했다가 중국이 반응이 없으니까 10 플러스 10으로 20%까지 높게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중국 압박을 하니까 중국은 20% 맞받아 못 치고 15% 대미 관세 올리면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시진핑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임에 따라서 미국 물가 상승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